그럼 먼저 노후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노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우리 사회는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게 노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지수는 우리 사회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며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합니다. 초고령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은퇴 후 삶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노후에도 빈곤하게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노후 계획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실 저는 아직 30대 초반으로 일을 한 지 6년 정도 되었고 노후 준비를 위한 계획을 거의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30대가 마찬가지일 듯한데요. 하지만 최근 불경기로 사회의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30대에서 40대, 한창 일할 청년층이 희망퇴직을 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막막한 노후 준비, 보험연구원과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할까요? 보험연구원의 노후 준비 관련 영상에서 좋은 부분을 발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보험연구원의 영상을 보고 저희 노후 계획을 세우는데 순서대로 활용했으니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 보시거나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대별로 노후 준비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젊을 때는 조금 더 자산 증식 형태로 또 퇴직의 임박이 오면서는 투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접근할 때는 가장 맞는 말이지 않을까. 어떤 퇴직연금의 어떤 투자 자산 중에 TDF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타겟 데이티드 펀드 형태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퇴직연금에서 보통 연령대별로 해서 젊을 때는 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했다가 나이가 이게 들어가면서 은퇴 직전에 왔을 때는 저위험 자산 형태로 이제 전환하는 어떤 이런 형태의 어떤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관리 방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어느 정도로 놓고 연금을 이제 계획을 해야 될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보통 보시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필요한 어떤 노후의 소득, 자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관점에서 많이 접근하는데요. 대략 젊을 때 기준으로 내가 은퇴 직전까지 생애소득 기준으로 2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한 60% 정도 또는 많으면 한 70% 평균 소득자 기준입니다. 정도가 평균 소득의 적정 수준이 아닌가. 의 자료를 보면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된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과연 어느 정도 범위로 구성되는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노후에 얼마 정도 들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소비 지출 항목과 비소비 지출 항목을 좀 생각해 보는 어떤 이런 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퇴직 전에 과연 내가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됐느냐, 소득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될 것인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에 적정세 부부가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느냐라고 했을 때 한 305만 원,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요. 최소 생활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216만 원 정도 든다고 2001년 기준으로 답변을 이제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기대 예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65세에 은퇴한다. 65세 이전까지는 좀 일하면서 하다가 65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아까 앞에서 본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 이런 관점에서 보면 65세 기대 예명이 21.5년이라고 추계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생활비 관점에서 보면 최소 한 5억 1천만 원 정도 최소 기준으로 그러고 같은 논리로 적정한 자산을 6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그때는 한 7억 7천만 원 정도 드는 거로 계산됩니다. 러프하게 우리가 보면 한 65세 때
우리가 얼마 정도 준비해야지라고 친구들이랑 뭐 이야기할 때는 야 보통 한 5억에서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연금의 종류를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연금은 크게 하는 3층 연금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연금은 한 3층 체계로 분류해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또 층을 올려서 4층, 5층 뭐 이렇게 이제 분류해 볼 수 있고요. 또 연금을 구분하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 있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공적연금으로 분류될 수 있고 사적연금으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뭐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이 연금으로만 만약에 노후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로 납부를 해야 될까요? 연금화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보면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9%, 퇴직연금은 8.3%. 네. 물론 거기에 IRP 들어가서 알파 형태로 내가 더 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후자산으로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봅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지금 강제화되어 있는 이거에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에서 국민연금을 한 9%로 꾸준히 한 30년 동안 납부하게 되면 9%가 소득 대체율로 보면 한 30%가 달성이 됩니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30년 동안 충실히 납부하면 내가 받게 될 급여는 30%가 되는 거고요. 소득 대체율 기준으로. 퇴직연금은 8.3% 회사가 이제 본인 부담하는 거고, 네. 자영자인 경우에는 내가 물론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형태가 되겠죠. IRP 형태로. 여하튼 8.3%를 내게 되고 한 30년 정도 가입을 하면 이것은 국민연금보다 급여 소득 대체율이 좀 낮습니다. 보통 뭐 10%라고 보면 퇴직연금은 8.3% 내서 한 30년 가입을 하고 20년 동안 종신으로 받는다고 하면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강제 가입되고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한 소득 대체율 기준으로 한 40% 정도가 그렇죠. 그러면 발생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사적연금 종류를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적연금 종류는 크게 퇴직연금, 잘 아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이제 연금저축, 세제 적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은 비과세 연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 연금이고, 그래서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는 어떤 연금으로서 이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연금이라기보다는 어떤 영목이지 자산 유동화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연금 형태로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적연금으로 크게 묶으면 크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영목이지 이렇게 이제 가까이 어떤 국민연금 제도를 이야기한다면 노후 상담도 있고요. 또 금융기관에도 노후 설계, 노후 상담하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그걸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번 가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노후 준비에 상당한 어떤 그런 애로사항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보험연구원의 영상을 참고하여 나의 노후 계획을 수정해 보았는데요. 3가지 정도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공부하며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막막한 노후이지만 잘 공부하고 대비해서 행복한 삶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험연구원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